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직업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왁싱샵에서 일하고 있고 경력 4년 차 된 왁서입니다. 그래요. 이제 또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네, 여름철도 다가왔고 이제 왁싱의 계절이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왁서분들이 겪는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에 있어서 겪는 소름 돋는 괴담이라든지 혹은 금기사항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그런 인터뷰를 해볼 예정인데,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왁서를 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지금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거라서 회사 월급 생활만 하니까 나가는 지출이 많더라고요. 그거 무시 못해, 그런 거. 그래서 돈이 도저히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잠깐 쉬고 있다가 이제 뜻밖의 지인의 추천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뷰티 쪽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주변에 하는 지인들도 많고 추천받아서 시작하게 됐는데 수입이 꽤나 괜찮아서 이제 정착을 했어요. 수입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수익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 제 경험상 200에서 30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지금은 이제 경력이 한 4년 정도 됐고 이제 샵에서 실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국 대비해서 500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기도 하네요. 그쵸. 근데 노력 없는 대가는 없다고. 그렇죠. 뭔가 또 힘든 점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왁서를 하려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큰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창업 기준으로 봐서 일단 피부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무조건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왁싱 자격증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왁싱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라서 절대적인 필요사항은 아닌데, 이론적인 거나 뭐 실무적인 거나 당연히 왁서를 할 거면 왁싱 자격증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왁싱을 하면서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손님들의 연령층이나 혹은 많이 오시는 성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샵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샵 기준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있는 것 같고, 제일 많은 층은 아무래도 30대, 40대. 그래요. 이제 점점 질문의 농도가 이제 갈수록 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중요 부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충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질문을 드리긴 해야 되죠. 네, 왁서분을 모셨다면 이 질문을 꼭 드리긴 해야 돼요. 왁싱을 하면서 손님이 실제로 이렇게 울컥울컥 그냥 이렇게 되는, 특히나 이제 남성 고객님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실제로 그거를 솔직하게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고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처음에 뭐 낯선 공간에 낯선 사람이랑 이제 제일 중요한 부위를 대놓고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나 손님 입장에서 생각이 약간 그쪽으로 치우칠 수는 있어요. 처음에 이제 왁싱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전처리를 해요. 전처리? 그건 뭔가요? 왁싱 전 전처리라고 해서 이건 샵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저희 샵은 일단 첫 번째 전처리로 소독을 하고 소독약품을 도포하고, 두 번째로 이제 피부 보호제를 발라요. 근데 이런 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화장솜에 묻혀서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스무스하단 말이죠. 근데 저희 왁서들은 당연히 이제 작업을 진행할 때 라텍스 장갑을 껴요, 수술용. 장갑을 쫙 달라붙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위생상으로 이제 저희는 무조건 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낯선 촉감이나 이제 제품을 도포하는 과정은 고통도 없이 약간 부드럽게 약간 쓸어내리듯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성 손님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되세요. 어떤가요?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10명 중에 몇 명은 발기가 된다. 좀 그런 느낌? 풀까진 아니더라도 한 열에 8분 정도? 열의 8은 대부분 발기가 되신다. 그쵸. 다들 건강하시네요. 예. 다들 건강하시고, 이게 살짝 뭐 민망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자연적으로 뭔가 발기가 되거나 그럴 수는 있다지만, 여기서 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그런 손님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랬던 사례 중에 좀 솔직하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 발기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끝을 보고 싶으시잖아요. 아, 예. 하지만 앞에 이제 왁서가 있고 왁서가 여자인 경우에는 자기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끝을 보고 싶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손님도 본 적이 없고 끝을 보기를 요구하시는 손님분들도 많으시고 제 경험상 또 좀 특별하다고 하면 라텍스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벗고 좀 해달라. 라텍스 알러지가 있어서 그걸 정말 싫어한다고 맨손으로 이제 왁싱을 진행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나요? 다른 경우라고 하면 이제 여자 왁서든 남자 왁서든 상관없이 이성인 손님일 경우에 좀 농도 깊은 수위 있는 제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잠자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좀 애프터 그런 신청을 한다든지? 네네. 근데 그런 경우들은 되게 좀 흔하게 일어나나 봐요.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명은 무조건 있어요. 하루에 한 명 정도는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겪고 계신다는 거네요, 이런 일들은.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을 겪으셨을 때 대처를 하는 본인의 방법이 따로 있다든지 뭐 노하우가 따로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횟수로 4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고 해서 그런 대화가 오갈 때 당황스럽진 않아요. 오히려? 네. 그냥 좀 이제는 안 하면 이상한? 오히려 더 이상한? 네. 대부분 남자 손님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손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 말을 하시는 손님이 손님뿐일 것 같냐 이렇게 하고 넘기면 손님분들도 머쓱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되시면 애가 울어요. 나는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눈물을 슬퍼서 너무 아프고 슬프니까 슬픈지 기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투명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미니 쿠퍼? 네네. 이게 슬프지. 너무 아프니까요. 진짜 그렇게 되나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 제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이야 모르겠지만 자석처럼 따라오는 발기랑 같이 따라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미니 쿠퍼까지 나온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저만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왁싱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뭔가를 바르고 사전 준비를 할 때 또 이제 되게 민감한 아주 섬세한 또 남성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막 렛츠가 길이 발사 푹 이렇게까지도 하시나요? 렛츠가 길이 하면서 그냥 뭐 이런 거 그거는 돌빈님이 남성이라서 왁싱을 안 해보셔도 알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성의 손길이 스친다고 해서 뭐 준비 발사되는 남성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겠죠.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로 그냥 이렇게 툭툭 닿는 정도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쓸어내리는 정도지 이거를 뭐 한 부분만 계속 쓸어내린다거나 이게 아니라 약품 처리를 할 때 이제 섹션을 나눠서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하는데 이제 그 중요 부위도 포함이 되는 거지 거기만 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제품을 바르는 일은 없어요. 힘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매치가 기릿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발사는 안 된다? 그쵸. 그 기릿이 되려면 더 큰
레츠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발사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러면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 레츠가 팍 이건 안 된다. 발사는 안 된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매체나 이런 데서 다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왁서분들께서 실제로 겪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다라고 했지만 공포적인 요소도 한번 다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왁싱샵이나 이런 직업군에서 미스테리한 일이라든지 혹은 어떤 금기사항이라든지 괴담 아니면 좀 빈번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이상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샵마다 금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정 관리실만 습기가 많이 찬다든지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한데 다른 관리실이랑 똑같아요. 창문도 있고 다른 위치상에 그런 문제도 없는데 유독 습한 들어가면 약간 사우나 느낌이 나는? 공사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습한 기운이 가져질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리실만 따로 환풍기를 설치해봤어요. 근데 환풍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왁싱을 하다 보면은 왁싱 기계에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님분들은 탈의를 하시니까 더위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왁서들은 좀 굉장히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못 쓰는 관리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손님이 없고 사용하지 않는 샤워실에서 샤워기가 틀어져. 이게 지금 샵은 아니고 전에 일했던 샵에서 거기는 이제 샤워실이 2개가 크게 있었어요. 공용 샤워실인데 이제 사이즈가 크게 있었는데 유독 한쪽에서만 샤워기가 틀어져요. 그냥 자동으로 끽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끽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드는 건데 안 들려 있어요. 심지어? 네, 안 들려 있는데 소름 돋아. 무조건 그 자리에만 유독 물이 계속 나왔다. 그러면 다른 동료분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저거 왜 저래요? 이러면서. 처음에는 기겁을 하고 이제 그만두는 직원도 많아요. 그거 물 틀어진 거 보고? 무서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았고 계속 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무섭겠지만 몇 번 겪다 보면은 그냥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얘기를 하죠. 또 틀었네. 정말 신기한 거는 원래는 이제 쓴다고 하면은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샤워실 2곳에 다 불을 켜놔요. 근데 이제 안 쓴다고 하면은 불을 끄고 문을 잠궈 놓거든요. 그러면 물이 잘 안 켜져요. 꼭 불이 켜 있으면. 근데 문제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샵 안에 귀신을 봤다던가 이랬던 직원분들도 계신가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더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전에 화류계에 있다가 이제 이직을 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유독 뭐가 보인다. 아니 방금 뭐가 내 다리를 만지고 지나갔다. 계속 누가 내 몸을 만진다. 유독 대기실에서 직원 대기실에서 휴게실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보이고 제가 안 느껴지니까 그때는 뭐 공감해줄 수는 없었죠. 공감하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되게 무섭죠. 그러면 그분은 오래 종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결국에는 귀신 때문에라도 그런 느낌을 자꾸 받고 목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이제 퇴사를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 그 직원은 그런 연가를 본다든지 느끼는 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미? 네. 그리고 무당집을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현상 때문에 무당집을 많이 다니는지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말도 들었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사람이 무서웠던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는데 정말 무서웠다 이랬던 경험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어떤 거예요? 당연히 뭐 영적인 존재보다 사람 무서운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귀신보다는 사람이죠. 무서운 거는. 제가 지인한테 들은 얘기는
약간 밤에도 늦은 시간에도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손님이 오세요. 네. 그중에 제일 컸던 거는 환각, 환시, 환청이 들리게 하는 약물 뭔지 아시겠죠? 알죠. 처음에는 손님분들이 술에 취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술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뭐 피부가 빨갛다든지 얼굴이 빨갛다든지 전혀 없는데 근데 정말 약간 이게 술 마신 거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 침도 조금 흘리시고 기본적으로 눈이 풀려 있어요. 이런 아이 컨택이 안 돼요. 그래서 한날은 제가 그런 의심이 되는 손님한테 물어봤죠. 뭐라고요? 혹시 술 드셨냐? 술 안 마셨대요. 왜 물어보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신 줄 알고 여쭤봤어요. 근데 술 냄새가 별로 안 나시길래 주량이 세신가 봐요 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 했어. 그걸 했다? 네. 말을 해서 정말 많이 놀랬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한 작업 시간이 그 손님 같은 경우에 1시간 끝까지 침 흘리고 눈 풀린 채로 받고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말을 많이 하세요. 뭐라고요? 저도 궁금했어. 이게 자꾸 발음이 꼬이고 침이 흐르니까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어. 근데 계속 제일 크게 실실 웃어요. 되게 웃고. 이러면서? 네. 계속 혼자 천장 보면서 웃어요. 근데 그분 아직도 오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거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맞아요. 그 공포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왁싱을 하는 도중에. 이게 왁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다른 비슷한 직종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럼 또 다른 경우가 있었나요? 손님이 무서웠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분들 보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몸에 그림이 굉장히 많으세요. 문신? 네. 네. 물어봤을 때는 거의 다 현재 생활을 하시는 주목세계에 계신 분들. 그렇죠.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접이식, 이제 날카롭고 뾰족하고 빛나는 거. 흉기를요? 네. 본인이 꺼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저희가 알 경우는 없는데 보여주시니까 봤죠. 그냥 그거를 왁싱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꺼내요? 아니요. 왁싱 받는 도중이 아니고 끝나고 이제 옷을 입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입고 나서 거의 바로 나가시진 않으세요. 뭘 마시고 나가신다든지 이제 조금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옷을 입고 주머니에 그게 만져졌나 봐요.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프겠지? 이거 콕 하면 처음 아프겠지? 보자. 이건 같은 분이 아니에요. 네. 뭐 한 분은 보여주시면서 아프겠지? 뭐 자기 경험담으로 내가 여기 찔려봤는데 뭐 느낌이 이렇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뭐 언제 썼다. 사용했던 그 경험담까지 얘기를 해요? 네. 재미삼아 쓴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위협의 경우에 쓴다든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저께도 썼다. 항상 들고 다닌다. 야,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다. 근데 이제 왁사분들에게는 그런 거를 보여주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위협의 뭔가 그런 느낌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제 밖에는 CCTV가 있을 수 있는데 관리룸 안에는 이제 탈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없구나. 샤워실이나 관리룸에는 CCTV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높은 게 약간의 생명수당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죠. 아이고, 오늘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일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또 무리한 요구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상한 그런 손님 괴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물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무서운 일들까지 같이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정말 또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때 또 왁싱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깔끔함을 원하신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키니도 입으실 거고 수영복도 이제 멋지게 입으실 텐데 왁싱을 추천을 꼭 드리고 많이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왁싱 안 해보신 분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사람이 겪지 못할 고통이란 건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다 하는 걸 보면은 좀 참을 수 있는 고통 정도이니 겁부터 먹지 말고 이번 여름은 왁싱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